안녕하세요. 일하는 기쁨입니다. 약 한 달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 제가 보육원, 특히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마음이 있다. 그러니까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.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 영상을 찍은 후에 보육원에도 연락을 여러 군데 했고요.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이 보호종료 아동,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이라고 공개했던 분들도 찾아서 개인적으로 컨택도 하고, 제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데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, 또는 보육원 출신인데 중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서 그분이 쓰신 책도 이렇게 두 권을 샀는데 한 권을 다 읽고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일단은 보육원에서 내가 가진 기술로 봉사를 해야겠다, 그걸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찾아가 봤습니다. 총 4개 동 24개의 에어컨을 우선 먼저 청소하기로 했습니다. 혼자 할까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저처럼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운영하는 에어컨 청소 커뮤니티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을 했고, 또 4분이 와주셔가지고 함께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. 영상을 찍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그냥 사진만 몇 장 작업하는 것만 찍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고 날이 조금 풀렸어요.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사실 한파였습니다. 가장 추울 때 영하 10도였고 최고 기온도 영하였던 때에 청소를 하게 됐는데요. 그때 한 이유는 최대한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방학 전에,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청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했고요. 날씨가 되게 추웠지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. 쉽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요. 또 너무 뜻깊고, 그리고 정말 추운 날씨에 먼 곳에서 달려와 주신 또 사장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해보니 느낀 거는,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더 뿌듯하게 할 수 있도록, 내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저희 부부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떼어놓고 있어요. 저희가 행복한 가정을 감사하게도 꾸렸고, 다른 가정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취지로 돈을 조금씩 떼어서 가정 섬김비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놨는데 이번에 이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보육원에 비용만 이렇게 드리고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. 뜻깊은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가진 재능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. 그 돈으로 미리 오시는 분들은 숙소를 잡아드렸고요. 그 다음에 식사도 뭐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.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또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.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함께 했거든요. 제가 아내가 이제 배가 임산부인데 얼마 출산이 남지 않았으니까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. 몸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도 그 현장 확인하러 갈 때도 보육원에 같이 가줬고,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소 예약하고 하는 것들 번거로운 게 많았거든요. 근데 아내가 숙소도 확인해서 예약해주고, 그리고 보육원에 아이들에게 줄 간식 선물 같은 것도 다 구입을 해주고, 뭐 포장할 것들도 다 사주고, 그리고 진짜 날씨가 추웠거든요. 그리고 막 3시간 반씩 걸려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. 멀리서 오셨는데 작업할 때 또 먹을 간식, 운전하면서 돌아가실 때도 뭐 졸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, 간식들을 또 바리바리 쌌거든요. 그리고 또 청소하고 난 뒤에도 또 작게나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함께 또 식사를 했는데, 그 여러 가지 리스트들도, 제가 속초 살지만 그 강릉은 잘 모르거든요. 뭐 에어컨 청소하러 가기는 하지만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, 아내가
이렇게 리스트를 다 뽑아주고 확인해주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. 그래서 진행을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. 단순히 기부금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뜻깊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는 이런 영상을 또 찍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작게나마 실천을 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재능, 기술을 가지고 또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또 찍고 있습니다.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. 내가 이런 또 선한 일도 했다라는 경험이 제가 앞으로 더 일을 잘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무엇보다도 제가 이 일을 할 때 앞으로는 더 보람을 가지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보호종류 아동 보면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을 그리고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잘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닌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나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분들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분명히 나의 일을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거는 정말 그 백그라운드 배경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. 그게 뭐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주 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분명히 불이익을 받고 자라고 있는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부모의 사랑처럼 줄 수는 없더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그 보호종류 아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전에 몰랐거든요. 근데 그게 뭐냐면 보육원에서 자라는 분들은, 친구들은 성인이 되면 일정의 자립금을 받고 뭐 300만 원이었나 500만 원이었나 되게 크지 않은 비용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. 그 중에 대학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고 적다고 들었는데 그냥 사회에 어찌 보면 던져지는 겁니다. 근데 물어볼 수 있는 부모도 없고 그리고 그런 취약한 상황에서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기에 정말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더욱더 그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. 다음에 또 제가 일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